여러분, 요즘 리플 관련 뉴스 심상치 않다는 거 느껴지시죠? 단순한 상승 기대감이 아니라 아예 판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한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와 얽히기 시작했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리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미국 금융권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JP모건, 피델리티, 그리고 골드만삭스까지 리플 관련 상품을 테스트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제도권 진입을 전제로 한 움직임입니다. 시장 밖에 있던 리플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이 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리플이 발행 준비 중인 리플 스테이블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더나 USDC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 바로 국가와 연동된 설계라는 점. 이건 단순한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리플 스테이블은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즉 CBDC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중동, 동남아 일부 국가에선 이미 테스트 이야기가 돌고 있죠. 리플이 스스로를 인프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중심엔 송금이 아닌 디지털 화폐 체계 전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리퀴디티 허브 2.0을 빼놓을 수 없죠. 기관 대상 유동성 공급 플랫폼으로 리플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일본, 두바이,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범 운영이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제 실사용 기반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4개 글로벌 은행과 연동 계약까지 체결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에 리플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즉, 단지 블록체인이 아닌 새로운 금융 백본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리플이라는 사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최근 2주 동안 리플 1억 개 이상이 대형 지갑 사이에서 이동했습니다. 그중 상당량은 OTC로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잘게 쪼개졌는데요. 과거 비트코인 ETF 승인 직전 똑같은 패턴이 나왔던 기억나시죠? ETF 이야기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리플 현물 ETF를 정식으로 신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죠. SEC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 검토는 사실상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시점상 자금 흐름과 절묘하게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플은 미카 규제를 앞두고 프랑스 지사의 인력을 3배로 확대했습니다. 독일 핀테크 협회와는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유럽 내 제도권을 정면으로 뚫으려는 시도입니다. 중요한 건 유럽 30개국에서 리플이 허용된 디지털 자산으로 등록됐다는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도 빠르게 제도권에 진입한 셈이죠. 규제 장벽을 넘어선 암호자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리플이 있다는 점, 절대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번엔 미국 정치권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최근 트럼프 캠프 측에서 나온 발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금융무기이자 전략 자산이라는 메시지였죠. 단순히 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시기가 묘하게 겹칩니다. 이 발언이 나온 시점과 리플의 대형 자금 흐름이 일치하죠. 트럼프는 과거 NFT도 발행했던 인물이고 디지털 자산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게다가 SEC 지도부 교체 가능성까지 겹치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후의 자산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후보 중 리플은 실사용, 유동성, 법적 판결까지 모두 통과해버린 몇 안 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하면 승인 타이밍이 매우 적절한 상황이죠.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최근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이면 리플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되어 있을 거라고 말했죠.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구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CBDC, 유동성 플랫폼, 그리고 실사용 기반까지. 리플은 승인 가능성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갈링하우스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리플은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 금융의 API이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정의입니다.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굉장한 소식들보다 중요한 점 단 하나는 아직 가격에는 이런 호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지금도 조용하고 리플은 오르내림 없이 횡보 중이죠. 하지만 조용한 지금이야말로 기관과 고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과거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더리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리플로 수익 볼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리플의 2번째 시작점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엔 송금, 지금은 금융 인프라,
그 위상 자체가 달라졌죠. 글로벌 질서 속에 편입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자산 중 하나. 지금 이 조용한 흐름이 결국 가장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에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한들 결국 시장의 호재거리들이 받쳐주질 못한다면 리플의 가격도 호재를 반영한 상승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의 흐름을 쥐어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엄청난 고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드디어 코인 시장에 엄청난 불장이 찾아오는 기대감, 다들 한 번씩들 가져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미국의 빚을 없애겠다며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엄청난 고율 관세를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인 시장을 빼더라도 나스닥이나 다른 파생 상품들마저 굉장히 크게 흔들리며 세계 투자 시장을 전부 위협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앞에서 코인 대통령이라고만 하고 사실 암호화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또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트럼프의 계획 중 일부입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의 부채를 만들어낸 전 대통령 바이든 정부를 매우 혐오하고 있었죠. 심지어 24년 기사를 보면 일본보다 미국 부채가 심각하다는 팩트도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 암호화폐는 우선순위가 아니며 일단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바로 미국의 빚을 갚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채권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보통 채권은 주식시장과 반대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트럼프가 고율 관세로 시장을 위협하는 이유?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증시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쩔 수 없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율 관세도 트럼프 입장에선 자국을 위한 반강제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과의 대립도 일어나게 됩니다. 트럼프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하라며 직접적인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쉽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전 세계는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와 엄청난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하강에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금리 인하조차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암호화폐 시장 상승에 가장 필요한 핵심은 미국의 부채의 해결 시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현재 미국 부채는 36조 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5경 원이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금액의 빚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보면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매번 비트코인 관련 행사를 꾸준히 참석할 뿐더러 백악관의 암호화폐 부서도 만들 만큼 지금 전 세계 대통령 중 누구보다 암호화폐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인물인 것도 팩트입니다. 심지어 미국 백악관 내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법안,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 대통령에 대한 법안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미국 부채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비트코인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코인 자체를 띄워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 규모 사모펀드인 블랙록에서도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를 16일 연속 꾸준히 유입하며 비트코인에 엄청난 금액을 쏟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고율 관세에 대응하던 중국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먼저 중국의 관세는 내릴 것이라며 중국에게 먼저 관세 관련하여 꼬리를 내린 트럼프, 제가 감히 현재 계획을 유추해보면 슬슬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상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안, 암호화폐의 성장 가속화, 이제 암호화폐의 차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대비와 함께 어떤 코인이 상승할지, 어떤 테마를 타야 할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친암호화폐를 선언하며 트럼프 가문, 일명 트럼프 패밀리는 많은 알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이름으로 걸었던 오피셜 트럼프와 와이프 이름을 건 멜라니아 밈코인, 생각보다 트럼프 가문도 코인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큰 수익이 나올 건가? 이거 하나만 찾아보면 되는 건데 트럼프에 매입을 할 때마다 뉴스 기사거리가 되지만 제가 트럼프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것 치고 아직 뉴스 기사로 담아가지 않은 코인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뉴스로 실어 담은 코인 이름들은 누구나 알 법한 대형 코인들이라 시총이 높기 때문에 보고 담으시더라도 미미한 수익률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이 코인,
이 코인은 외신 기사든 국내 기사든 아직 기사거리로도 쓰지 않은 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이 무엇인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유튜브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공개를 하면 결국 외부로 유출이 돼서 말짱 도루묵이 될 것 같아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764-5966 제 개인 번호인데요. 여기 번호의 문자로 구독자라고 보내주시고 댓글에 트럼프라고 달아주세요. 댓글까지 다는 이유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신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만약 종목 공유를 받으시더라도 우리 비밀같이 지키자고요. 결국 외부로 유출이 되면 우리가 얻을 수익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분명하니까요. 물론 제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사실 말도 안 된다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코인 경력 10년을 걸고 이 코인 정말 대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번 한 번밖에 못 담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 담으시고 다들 큰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리플에 관한 좋은 정보들, 호재거리들 여러 가지 담아서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